이와 같은 볼트를 조립하기 위한 일반 구멍이나 암나사부를 모델링을 하는 구멍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 4번 부품과 이 1번 부품을 조립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조립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부품을 고정을 시켜주는 부품이 없다면 이 4번 부품은 흔들리거나 아니면 쏙 하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부품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볼트라는 부품을 이용을 해서 두 부품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4번 부품과 1번 부품이 조립이 되고 이 12번 부품이 이 볼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준 이 조립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조립이 됐을 때 이 절반을 뚝 잘라서 이 아래쪽에 단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볼트가 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구멍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4번 부품과 1번 부품이 조립이 되었고, 그리고 12번 부품이 함께 조립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볼트의 형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이러한 볼트나 이 볼트가 조립이 되는 부분을 암나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델링을 하진 않습니다. 볼트도 마찬가지로 실제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지만 이 상태로 모델링을 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직선의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여기가 나사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선의 형태의 이런 이미지를 덧씌우게 돼요. 그러면 이 형태를 보고 이 부분은 볼트구나, 이 부분은 암나사부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사부로 되어 있어야지만 볼트로 체결을 했을 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한쪽의 부품의 구멍은 이렇게 나사산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두 개의 부품은 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암나사부로 되어 있다면 또 다른 한쪽은 단순한 구멍의 형태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볼트의 크기는 직경이 파이 3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M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M은 미터 보통 나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볼트가 M3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직경이 지름값이 3인 것을 의미를 해요. 볼트의 크기와 그리고 이 구멍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면 조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볼트의 크기보다 이 구멍의 크기는 더 큽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에는 다양한 구멍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만 주로 사용을 해요. 내가 이 구멍에 대한 크기를 알고 있다. 이러한 깊이를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단순 구멍을 이용을 해서 이 구멍을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구멍에 대한 크기를 모르지만 여기 구멍에 조립이 되는 이 볼트에 대한 크기를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틈새 구멍을 이용을 해서 이 구멍을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볼트가 조립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크기 또는 볼트의 크기를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탭 구멍을 이용을 해서 이 암나사부를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멍 기능에는 다양한 시트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시트들은 볼트의 이러한 머리들이 안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멍의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없음은 일반 구멍을 의미를 해요. 아무런 형태도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운터 보어는 육각 구멍 붙이 볼트의 이러한 머리가 여기 쏙 안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멍을 의미를 합니다. 카운터 보어. 그리고 스포페이스는 볼트의 머리가 안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만 파주는 형태의 구멍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싱크는 이 접시머리의 볼트가 이렇게 안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멍을 의미를 합니다. 볼트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안착시키는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시트의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트의 유형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는 다양한 치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치수의 형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에 이와 같이 파이 3.4 또는 파이 3.4 드릴로 되어 있다면 시트의 유형을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이 3.4 드릴 그리고 CB로 나와 있다면 이 CB는 카운터 보어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시트에서 카운터 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CS는 카운터 싱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시트의 종류 중 카운터 싱크를 선택을 해서 구멍을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 치수들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이 3.4 드릴이라는 공구를 이용을 해서 단순히 가공을 한 구멍의 형태입니다. 이쪽 부분에 지름이 3.4입니다. 구멍 가공에 대해서는 여기 카페 게시물에 제가 다양한 구멍 가공 영상들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이 구멍의 형태를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파이 3.4 드릴 여기의 크기가 3.4라는 뜻이죠. 그리고 카운터 보어의 크기 파이 6.5 여기의 크기가 6.5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P 깊이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가 3.3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파이 3.4 여기의 크기가 3.4라는 거죠. 그 다음 CS 카운터 싱크의 크기 파이 6.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6.8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가 1.75라는 뜻입니다. 이 카운터 싱크는 이렇게 깊이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각도 값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각도 값은 여기와 여기에 이 각도 값을 의미를 해요. 네, 이처럼 이 구멍에 대한 크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단순 구멍으로 모델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이 구멍에 체결이 되는 이 볼트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볼트를 어떻게 안착시킬지에 따라서 시트의 종류들이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에 조립이 되는 볼트들의 종류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틈새 구멍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시트들을 적용을 해서 구멍을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앞 나사부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이 탭 구멍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뾰족뾰족한 앞 나사부 구멍을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앞 나사부를 모델링을 할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드릴 깊이 또는 구멍 깊이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사부의 깊이 네, 이 부분까지를 탭 깊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드릴 가공, 여기까지는 탭 가공, 가공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 나사부를 모델링을 할 때에는 여기에 체결이 되는 이러한 볼트의 크기를 바탕으로 탭 구멍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볼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안착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시트의 종류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